미스터 프릴리 김상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아이폰에서 에디트를 할 수 있는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아이폰의 맥 OS에 원래 탑재되어 있던 아이무비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 맥 OS 환경에 있는 아이무비를 공부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데스크탑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맥 프로, 뭐 실제 운영체 이번 시간에는 실제 운영 체제에 탑재되어 있는 아이무비를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맥 프로나 뭐 노트북이나 이런 데 있죠. 맥북이나 혹은 뭐 아이맥이나 이런 데 탑재되어 있는 아이무비를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똑같아요. 어플리케이션 공부를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딱 보시면은 똑같네 이런 아마 반응이 나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일단은 그래도 어떤 환경이 어떻게 비슷한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성능 면에서나 속도 면에서는 당연히 이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운영체제 실제 운영체제 그러니까 뭐 데스크탑 기반의 운영체제에 들어가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빠르다 그래도. 일단 한번 살펴보면서 맥에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무료로 제공되는 맥을 사면은 무료로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어떤 에디트 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이널 컷 프로나 이런 것들 대해서 잠깐 알아보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무비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통통통 튀다가 이제 뭐 들어가겠죠. 앞에 참고로 말씀드렸다시피 제 이 아이맥이 그렇게 성능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한 4년 정도 됐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미디어 이렇게 하면은 사진 보관함이나 아니면은 뭐 이벤트나 아이무비 보관함 등에 들어가 있는 소스들을 가지고 제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이제 뭐 옛날 결혼할 때 사진이네요. 오케이. 뭐 어찌됐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프로젝트를 하시면 이제 새로운 동영상으로 이제 뭐 혹은 예고편으로 제작이 되는 거겠죠. 시어터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로 뭐 아이무비 아이클라우드 같은 곳에서 공유한 프로젝트나 클립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장비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고 아이맥을 가지고 있고 맥북을 가지고 있고 맥프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의 모든 기기에 아이클라우드처럼 공유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뭐 여기서 선택을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여기서 뭐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으니까요. 사실 여기는 들어와 있지도 않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상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건 임포트거든요. 임포트를 해서 불러와 볼게요. 예를 들면은 어떤 걸 불러와 볼까요? 웨딩 소스로 불러와 볼까요? 전 영상 및 촬영 영상, 식장 영상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동영상 소스를 따로 준비하지는 않아가지고 이렇게 뭐 딱히 뭘로 지금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허니문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라스베이거스 뭐 촬영한 영상이 있을 거예요. 동영상 같은 게 좀 많아요. 볼게요. 라스베이거스 이거는 이미지 파일들이고 동영상 파일이 있을 건데요. 칸쿤 셀하 고프로가 있네요. 고프로로 찍은 게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런 걸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칸쿤 갔을 때 찍은 동영상이네요.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불러올 수 있고 이거를 뭐 바로 이렇게
화면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색상도 수정 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좀 저거랑 다른 거죠. 우리 저기 뭐야 아이폰에서 수정하던 거랑 다른 거죠. 뭐 오디오 같은 경우도 뭐 음량을 줄이거나 수정할 수가 있고요. 배경 노이즈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감소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많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표시된 부분은 이제 이 동영상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가져오는 중에 꺼버렸어요. 그죠? 가져오고 있는 영상이었는데 다시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죠. 아주 옛날 영상들이네요. 뭐 이걸 한번 불러와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뭐 우리가 묵었던 호텔에 있던 뭐 그런 건데 어찌됐든 지금 영상을 불러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크롭을 할 수도 있고요. 영상을 색상 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수도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피부톤 밸런스도 맞출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아이드로퍼를 사용하여 비디오 프레임에서 색상을 선택하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어떤 색상으로 기준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거냐 이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좀 색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이게 기본색 컬러고 이게 바뀐 컬러거든요. 굉장히 디테일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감마나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회색조로도 보일 수도 있고 채도를 높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훨씬 잘 아시겠죠. 에펙이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재설정을 할게요. 크로핑 아까 배웠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클립을 안정화하려면 프로젝트에 추가해라.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제 편집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뜻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페이보리트 형식으로 저장하는 거고요. 선호하는 항목에 추가시키는 거고. 이건 아까 했었고 뭐 클립 필터 이제 뭐 클립에 대한 필터들이죠. 기본 필터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컨트롤 Z. 오디오 효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 효과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취소시켜 놓고요. 자, 프로젝터로 바로 가볼게요.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시어터로 보낼 거냐 아이튠즈로 보낼 거냐 유튜브로 올릴 거냐 이런 건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색상을 보정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대신에 여기는 자르고 붙이고는 못하죠. 색상만 변화시킬 수 있고 여기서 파일로 저장도 가능해요. 그래서 해상도를 어떻게 해서 비디오 오디오만 할 건지 뭐, 태그는 아이무비로 붙일 거고 품질은 최상으로 할 거냐 프로레스 요즘 많이 쓰는 압축 화질 향상을 할 거냐 아니면 고속으로 압축을 할 거냐는 거. 몇 메가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메가바이트가 바뀌겠죠. 높음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와 했다 이렇게 올라가겠죠. 극장에 추가를 하겠다 안 하겠다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다음 하시면은 이제 렌더링을 걸 수 있게끔 이렇게 저장 공간이 생기겠죠.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색 보정을 하고 편집이 아니라 색 보정하고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컬러 보정도 할 수 있고요. 필터들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편의 영상을 만들 때는 이걸로 이제 미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집을 해놨다든지 아이무비에서 미리 편집을 해놓고 렌더링 건 파일들 있죠. 그걸 다시 불러와서 이런 효과들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뭐 비디오 필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음향 필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 번 더 보정이 또 가능하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편리하죠. 이것만 알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색 보정이나 이런 거 다 된다는 거니까. 편집되고 색 보정되고 그 다음에 뭐 오디오 수정하고 타임을 맵되고 뭐 컬러 밸런스 맞추고 톤 밸런스 맞추고 이거 말고 편집에서 뭐가 더 필요하죠? 자막이 있겠네요. 자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프로젝트 들어갔어요. 새로운 동영상. 새로운 예고편은 새로운 예고편으로 볼게요. 새로운 예고편 우리 해봤죠?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은 여행 뭐 이런 걸로 가볼까? 여행 이거 있네. 출연자 2에서 6, 출연자 1. 나 이걸로 해볼게요. 생성. 이름, 여름 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신혼여행을 했다.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가 있겠죠. 오디오, 뭐 타이틀, 뭐 배경, 타이틀도 넣을 수 있어요. 영상 우리가 텍스트 넣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배경 어떻게 들어갈 건지, 뭐 전환 효과는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건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나중에 한번 봅시다. 일단은 영상을 불러와야 되겠죠. 스토리보드부터 볼게요. 풍경이 들어가고 중간 앵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또 텍스트 들어가고 한다는 거고요. 장면 목록이 이런 식으로 뭐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자, 위에 부분은 이제 뭐 전환 효과, 배경, 타이틀, 오디오, 나의 미디엄 이런 게 있는데 뭐 말 그대로 이거는 프로젝트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이틀, 배경, 전환 효과는 이제 뭐 이펙트나 어떤 템플릿에 관련된 것들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하고는 관련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바꾸는 거 쉽다 그랬죠. 이게 첫 타이틀이잖아요. 그럼 신혼, 여행, 뭐 신의 가족, 뭐 상우, and 뭐 수정 이런 식으로 하고요. 뭐 개봉은 뭐 2000 우리가 14년 뭐 2015년에 갔어요. 15년 뭐 2월이라고 합시다. 2월 이런 식으로 하고 시작 위치는 브루클린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시작 위치가 우리가 어떻게 갔냐면은 라스베이거스 갔다가 그 다음에 칸쿤으로 갔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되죠. 그 다음에 출연자 수정 성별 여성 출연자 상우 뭐 이거는 사실 이 부분은 빼도 돼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스튜디오 고화질 영화사 스튜디오 이름 큐브 로고 스타일 빛나는 피라미드 전세계 신호성 빛나는 피라미드 눈덮인 산봉우리. 그러니까 내가 타이틀에 어떤 이런 걸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자잘하는 지구. 뭘로 해도 그냥 그렇죠. 이걸로 할게. 좀 상큼하네요. 감독 미스터 브릴리 전용 캐스팅 막 아이튠스. 오케이. 스토리보드 가볼게요. 풍경이 필요하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풍경이 필요하다. 자, 탭이 바뀌죠. 이 상태에서 이런 거 할 때랑 지금 완전히 이 내용 자체가 바뀌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영상에 들어간 전체 타이틀에 대한 시퀀스의 개요고 스토리보드는 이게 영상을 넣을 수 있게끔 딱 바꾸는 거예요. 지금 영상 넣어줘 이거예요. 이건 장면 목록이고 수정이 2개 클립 들어갈 거고 액션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뭐 들어갈 거고 풍경이 2개가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일단은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영상을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불러야 되니까 고프로에서 배경을 찍은 걸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그래도 이게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라서 그냥 막 하면 안 될 것 같아. 왠지 이걸로 할게. 쏘리. 여기 불러와 있죠. 아이무비 보관함에 지금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죠? 내가 보완함에 넣은 거잖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클릭 앤 드래그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 개요에서 스토리보드에서 보시면은 이 큐브는 타이틀이죠. 이렇게 타이틀 띵디디디딩 가고 따라라란 중간 앵글에 내가 나와야 되겠다 싶으면은 뭐 중간 앵글에 또 예를 들어서 뭐 이걸로 보관함에서 꺼내도 되지만 나는 보관함에 넣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오는 앵글을 하나 찾아서 집어넣어 보자 이거예요. 내가 나오는 앵글이 있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예를 들면은 뭐 이만큼만 내가 넣을 거야. 이만큼 지금 편집된 부분만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하나하나 컷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뭐 편집을 해서 또 넣던지, 그죠? 이렇게 또 넣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더블 클릭도 들어가죠. 이렇게. 나 이만큼 넣을 거야. 더블 클릭 들어가죠. 이만큼 넣을 거야. 또 더블 클릭 들어가죠. 다시 못 본 부분들에서 다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부분이야. 지금 영상 넣을 부분이 요만큼 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그냥 내가 이렇게 잘라서 선택 안 하고 선택 안 했죠. 그럼 잘라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택을 해 내가. 그러고 영상에서 이렇게 잘라. 예를 들면 그럼 들어간다는 거야 자동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놓고 뭐 이것저것 선택을 했어. 예를 들면 나는 뭐 지금 이 영상으로만 할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했어. 또 뭐 여기서 또 이렇게 했어. 여러분들은 당연히 영상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끝났다. 그래서 플레이 한번 해보자. 전체로 가서 다시 뭐야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할게. 뭐 이런 식이 돼 있죠. 뭐 뒤죽박죽 엉망이 되었는 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호 수정의 뭐 신혼여행은 정말로 행복했다던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타이틀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것은 바로 뭐 이곳에서만 일어날 일이 있었기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텍스트 수정이 끝났다 이러면은 영상이 다 작업이 끝났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장면 목록은 이제 우리가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채워지는 거겠죠. 스토리보드에서는 이제 순서적으로 보이는 거고. 자, 그럼 영상이 다 만들어졌어. 근데 이 컷에서 내가 색상을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첫 번째 여기는 이제 자동으로 뭔가 품질을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노이즈 같은 게 있으면 잡아준다든지, 좀 컨트라스트 같은 게 있으면 잡아준다든지, 오토로 밸런스를 맞춘다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 일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우측이 내가 바꿀 부분이고 이게 내 이제 레퍼런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켠 다음에 이렇게 레퍼런스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색상이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측이 바뀌죠. 색상에 대해서 일치를 시키겠다. 옆에 있는 레퍼런스랑. 만약에 내가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가지고 이 색상을 맞추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커서를 켜면은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어디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거냐라는 거고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뭐 피부톤 밸런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피부톤 같은 거 어떻게 맞출 거냐 이런 거예요. 이제 인물 같은 게 있을 때 보정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컬러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자를 건지 커팅 하는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비디오 안정화 스테빌라이징 잡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짐벌로 촬영한 게 아니라 그냥 핸드헬드로 촬영을 했는데 뭐 완전히 흔들리는 거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약간 내가 그래도 신경 써서 촬영했는데 약간 좀 각도를 잡고 싶어. 좀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들, 로테이션 되거나 이런 부분들
듣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 스테빌라이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퀄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스테빌라이징은 안정화가 되겠죠. 대신에 이제 품질이 좋아지면서 또 걷어내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로핑이 좀 많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아니면 이제 렌더 속도가 올라간다든지요. 그다음에 올리 셔터 수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휙휙 지나간다든지, 예를 들면 내가 차에서 고프로 같은 거를 들고 아니면은 뭐 어떤 DSLR 카메라를 들고 배경을 찍었는데 이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어떤 직선으로 된 오브젝트들이 사선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런 정적인 영상에는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한번 좀 스피디한 영상들을 가지고 이걸 수정을 해보세요. 굉장히 두 개의 이 필터가요. 이 필터가 파이널 컷 프로에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필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편입니다. 좋아요. 되게 심플하게 잘 돼 있고 비전문가들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굉장히 심플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컬러 밸런스에 대한 부분은 다 작업을 했죠. 그 다음 오디오 같은 경우는요, 이 스토리보드 상에서는 온오프 기능밖에 안 돼요. 원본의 오디오를 끄고 켠다는 거. 그래서 스토리보드 상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 영상이 완성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와 노이즈가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려면은 처음부터 원본에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뭐 잡았다. 이제 오디오를 어떻게 할 건지, 줄일 건지, 끌 건지, 그다음에 노이즈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말 나온 김에 이 스토리보드에 클립 부분 있죠? 이거를 조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커서를 대면은 클립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내가 이만큼 선택할게 라고 다시 들어가겠죠. 자, 온오프라고 했었고 아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이 클립에 1초가 들어가잖아요. 그 1초를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고를 수가 있어요. 뜨죠? 그럼 내가 만약에 1초 여기서부터 할래. 여기 1초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1초 클릭만 하면 돼. 그러고 닫으면 돼요. 그냥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부분에 대한 옵션을 잠깐 보고 여기 넘어갈게요. 내가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하다 보니까는 이거 설명해야 되겠네, 하다 보니까는 저거 설명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로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프로젝트를 따로 저장한 거를 또 종류를 여러 개를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더블 클릭하면 오게 되는 거고요. 뭐 이건 쉽죠. 이거 같은 경우는 영상만 볼 거다. 따로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안 볼 거다 이런 거예요. 이런 뭐 템플릿이나 뭐 프로젝트 파일 같은 건 안 볼 거다 이런 거고, 이거는 이제 임포트 하는 거죠. 아까 했던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립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 여기서 보이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오디오나 이런 것들은 파형 같은 거는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런 거예요. 뭐 클립 크기도 어떻게 조절할 거냐, 확대 축소할 거냐 이런 거예요. 길게 할 거냐 짧게 할 거냐 이런 것들 보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지금 조절한 거를 다 끌 거니 할 거니 이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모두 재설정은 그냥 리셋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전체 화면으로 해서 영상을 프리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이 설명은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 노이즈도 마찬가지고. 자, 클립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게요. 이 클립에 대해서 속도를 느리게 할 거냐, 뭐 그럼 느리게 할 거면 얼마나 느리게 할 건데, 다시 위로 올라가서 봐야 되겠지. 좀 느리죠, 그죠? 이런 식으로 느리게 할 거냐 빠르게 할 거냐 이건 거예요. 아시겠죠? 빠르게 할 거냐, 뭐 8배속으로 할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여기 들어간 영상만큼 빨라지는 거예요. 더 많이 들어가겠지. 이렇게 타임을 리맵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반전, 뭐 피치 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반전 같은 경우는 거꾸로 돌리죠. 거꾸로 영상을. 그리고 지금 20배속, 뭐 4배속, 2배속 이런 식으로, 아니 빠르게, 느리게, 보통.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필터 부분인데요. 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필터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디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효과
지금 오디오는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랬죠. 앞에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립에 대한 정보 이렇게 해서 스토리보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거 뭐 다 만들고 우리 같이 이제 막 뭐 확인까지 하면은 1시간은 훌쩍 넘길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세이브 해놓고 공유합니다. 뭘로? 페이스북이나 시어터나 유튜브 바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비메오나 아이튠즈나 이미지로도 아니면 파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만든 영상을 이거 좋네 그죠? 이렇게 이런 것도 있네. 그래픽 만들기 좀 귀찮은 건데 어찌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음 해서 뭐 신혼여행 mp4 해서 뭐 바탕화면에 저장을 할게요 라고 한다면은 렌더링을 지가 걸겠죠. 어디서? 여기서. 자, 이거는요. OS X 버전, OS가 맥 OS인 버전에서는요. 이렇게 렌더링이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뭐 파이널 컷 프로도 마찬가지고요. 뭐 모든 어떤 로딩은 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거 좋아합니다. 괜찮아. 일단 커서 갖다 대면은 디테일한 항목이 딱 나오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렌더링 다 되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렌더링 다 된 것 같아요. 더블 클릭해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플레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뒤에 클립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칸쿤으로 간 거를 또 이렇게 해서 해놓고 그 다음 뒤에 또 붙이면 되겠죠. 기다시라 칸쿤 이러면서 이제 내가 실험여행 딴 데로 갔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옮겼으니까 다른 영상 넣으면 되겠죠. 진짜 그냥 이거는 비전문가들도요 전문가 정도만큼 이렇게 전문가들이 만든 작업물 필 나게 할 수 있는 좋은 소프트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프리셋이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파트를 두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기본 스토리보드 모드가 되어 있는 걸로 작업하는 걸 이번 시간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실제 핸들링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수업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수고하셨고요.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